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한데 어느 날 갑자기 콩팥이 뚝 멈추는 분들 실제로 많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거기에 식초 한 스푼, 냉면에 식초 콸콸, 약 먹고 나서 식초로 해독. 혹시 익숙하신가요? 그런데요, 식초는 콩팥을 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엔 콩팥을 녹이는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죠? 오늘 영상에서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 3가지와 마트에서 5초 만에 걸러내는 진짜 식초 기준, 그리고 콩팥을 지키는 황금 비율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응급실에서 울면서 묻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몸에 좋다는 것만 했는데 왜 이러냐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주방에 있는 식초병, 그걸 이것과 함께 쓰는 순간 콩팥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 이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식초 좋아하시죠? 요즘 방송만 틀면 식초가 혈관을 청소해준다, 보약보다 낫다, 이런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물에 타서 한 잔, 반찬에도 듬뿍, 냉면에는 습관처럼 콸콸. 새콤한 맛에 입맛도 돌고 왠지 몸속이 깨끗해지는 기분이 드니 안 챙길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저도 식초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식초는 분명 잘 쓰면 도움되는 식재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솔직히 조금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챙겨 마신 그 식초 한 잔이 어떤 조건에서는 콩팥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식초를 이런 방식으로 이것과 함께 드시는 순간 콩팥은 숨 쉴 틈도 없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책으로만 신장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응급실과 병동에서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투석 침대에 누워 왜 나냐고 묻는 장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평생 술도 멀리하고 몸에 좋다는 건 빠짐없이 챙겨온 분들이 갑작스러운 신부전으로 실려올 때입니다. 원인을 하나씩 짚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주방에 늘 있던 식초였습니다. 저는 오늘 누군가는 불편해할 이야기지만 반드시 알려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식초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덥고 지치면 시원한 물냉면이 떠오르고 살얼음 동동 뜬 육수에 식초를 듬뿍, 겨자까지 풀어서 국물 한 모금 들이키는 순간 살 것 같다는 말이 절로 나오죠. 특히 땀 많이 흘린 날에는 그 새콤하고 짭짤한 국물이 마치 몸을 살려주는 생명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면만 먹는 게 아니라 국물까지 남김없이 비웁니다. 문제는 바로 그 순간 콩팥에게는 조용한 재앙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식초가 짠맛을 중화시켜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식초는 짠맛을 없애는 게 아니라 혀의 미각을 잠시 마비시켜 짠맛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즉, 소금이 적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인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냉면 육수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30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평소라면 너무 짜서 국물을 남겼을 양입니다. 그런데 식초가 들어가는 순간 그 소금물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꿀꺽꿀꺽 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나트륨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오면 콩팥은 비명을 지릅니다. 콩팥은 그 소금을 씻어내기 위해 밤새 과로를 하게 되고 혈압은 오르고 미세한 혈관들은 극심한 압박을 받습니다.
여기에 식당에서 흔히 쓰는 강한 산성의 식초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짠 소금물 폭탄과 산성 자극이 동시에 밀려오는 셈입니다. 이 조합이 반복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콩팥 안에서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어느 날 갑자기 증상으로 터져 나옵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62살 택시기사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계시다 보니 여름이면 피로가 극심했고 점심시간에 시원한 물냉면 한 그릇이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그냥 드신 것도 아닙니다. 방송에서 식초가 피로회복에 좋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을 들은 뒤로는 냉면이 나오자마자 식초를 2-3바퀴씩 넉넉하게 둘러드셨습니다. 면은 물론이고 국물까지 바닥이 보일 때까지 비우는 것이 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처음 이상 신호는 가볍게 지나쳤습니다. 아침에 얼굴이 조금 붓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신던 신발이 갑자기 꽉 끼기 시작했습니다. 발등이 퉁퉁 부어 신발이 들어가지 않았고 소변을 보고 나면 변기 안이 거품으로 가득 찼습니다. 덜컥 겁이 나 병원에 오셨을 때 혈압은 이미 크게 올라 있었고 콩팥 기능은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너무 억울하다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 왜 이런 겁니까?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니 답은 분명했습니다. 냉면 육수 속 과도한 나트륨, 그 짠맛을 가려버린 식초, 그리고 반복된 섭취 습관이었습니다. 콩팥은 한꺼번에 들어온 소금을 배출하려고 과부하에 걸렸고 강한 산성 자극까지 더해지면서 미세한 혈관들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래 쓴 필터에 소금물과 자극적인 약품을 동시에 들이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행히 이 선생님은 식습관을 바꾸고 국물을 끊는 노력 끝에 투석 위기는 넘겼지만 한 번 손상된 콩팥은 다시 새 것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한 끼가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분은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튼튼해 보이던 콩팥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쉬운 비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커피 내릴 때 쓰는 얇은 종이 필터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여과 장치가 있는데 역할은 그 커피 필터와 거의 똑같습니다. 피라는 물이 들어오면 노폐물과 찌꺼기는 걸러 소변으로 보내고 꼭 필요한 성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콩팥 필터는 태어날 때 받은 것을 60년, 7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써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쉼없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필터는 생각보다 훨씬 얇아져 있고 작은 충격에도 찢어질 수 있을 만큼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가 먹는 음식과 조합이 콩팥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천연 발효식초를 아주 연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그것은 필터에 낀 기름때를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짠 음식과 함께 혹은 강한 산성의 합성 식초를 반복해서 들이붓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낡고해진 종이 필터에 펄펄 끓는 물과 날카로운 모래를 동시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필터는 버티지 못하고 찢어지고 그 구멍 사이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 것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품료, 단백뇨입니다. 더 무서운 건 한 번 찢어진 필터는 다시 붙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약해진 필터에 결정타를 날리는 조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관절이 아파서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더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
허리, 손가락 마디가 쑤시지 않는 날이 드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나 소염제를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하시죠. 약을 오래 먹으면 독이 쌓이지 않을까? 그 불안을 덜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해독에 좋다, 염증을 빼준다. 이런 말을 믿고 약은 약대로 먹고 식초물은 식초물대로 마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몸속에서 만나는 순간 콩팥에게는 숨통을 조이는 이중 공격이 듭니다. 제가 진료했던 58살 박 여사님 사례가 그렇습니다. 박 여사님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를 꾸준히 드시고 계셨고 어느 날 식초가 관절염증을 줄여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복에 식초와 꿀을 타서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몸에 좋은 걸 2개나 했으니 더 좋아질 거라 믿으셨죠. 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극심한 허리 통증과 구역질로 응급실에 실려오셨고 검사 결과는 급성 심부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통제는 통증을 줄여주는 대신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콩팥이 숨이 막히는 상태에서 공복에 들어온 강한 산성의 식초가 위장과 신경을 자극하면 몸은 스트레스 반응으로 혈관을 더 조입니다. 결국 콩팥은 혈액이라는 연료를 공급받지 못한 채 진통제의 독성과 식초의 산성 자극 사이에서 말라붙듯 망가져 버립니다. 치료가 아니라 콩팥을 2번 죽이는 조합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냉면도 안 먹고 진통제도 안 드신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는 겉으로 보기엔 가장 건강해 보이는 습관이 가장 위험한 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식들이 부모님 건강을 걱정하며 해주는 행동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에게 하나쯤은 꼭 있는 물건, 바로 성능 좋은 믹서기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갈아 마시면 몸속 독소가 빠진다. 피가 맑아진다. 이런 믿음이 너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72살 정 선생님도 그 믿음 속에 계셨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이 아버지 건강 챙기시라며 최신형 믹서기를 보내드렸고 케일과 바나나를 갈아 식초를 섞어 마시면 혈관에 좋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 선생님은 아들에게 너무간에 좋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 선생님은 아들의 정성이 고마워 매일 아침 공복에 케일 1줌, 바나나 1개, 그리고 식초 2숟가락을 큰 컵으로 갈아 드셨습니다. 씁쓸하고 시큼한 맛이 마치 몸을 씻어내는 것 같아 기분도 좋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다녀오다 그대로 쓰러지신 겁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전도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심정지 직전에 부정맥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케일과 바나나에는 칼륨이 매우 많이 들어있는데 노화로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식초의 산성이 채소 세포를 무너뜨려 칼륨 흡수를 더 빠르고 강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던 녹즙이 피 속에서 조용히 심장을 멈추려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식초는 아예 먹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식초 그 자체가 아니라 가짜 식초를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콩팥을 해치는 식초가 아니라 콩팥을 도울 수 있는 진짜 식초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안전해집니다. 마트에 가면 식초 종류가 너무 많아 헷갈리실 겁니다. 하지만 뒷면 라벨을 보시면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원재료명에 주정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면
그것은 공장에서 에탄올을 빠르게 발효시켜 만든 조미용 식초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맛은 강하지만 콩팥을 보호할 만한 유기산이나 효소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과일이나 곡물을 자연 상태에서 오랜 시간 발효시켰다고 적혀 있고 액상과당이나 인공 첨가물이 없는 제품이 우리가 찾는 식초입니다.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식초병을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십시오. 티끌 하나 없이 맑고 투명한 식초는 보기엔 깨끗하지만 사실은 영양이 거의 걸러진 죽은 식초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 바닥에 뿌연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거나 흔들면 구름처럼 떠오르는 부유물이 보이는 식초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럽다며 피하지만 그것이 바로 초모입니다. 이 초모 속에 발효의 생명력과 유기산이 살아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앞으로의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 발효식초라도 먹는 법이 틀리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식초를 명약이 아니라 날이 선 칼에 비유합니다. 쓰는 법을 알면 살리지만 모르고 휘두르면 먼저 내 몸을 뱁니다. 콩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딱 3가지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 수칙입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절대 빈속에 드시지 마십시오. 아침 공복의 위장은 밤새 비어 있어 점막이 가장 약한 상태입니다. 이때 식초가 들어오면 위벽이 자극을 받고 그 스트레스 반응으로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식초를 드시기에 가장 안전한 시간은 식사 후 20분입니다. 음식이 완충 역할을 해주고 그때 들어간 식초는 부담이 아니라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율입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물 1컵에 식초 1숟가락.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밥숟가락 기준 약 15ml를 250ml 이상의 따뜻한 물에 희석해야 합니다. 진하게 마실수록 효과가 빠를 거라는 생각은 콩팥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열어 부담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마무리입니다. 식초물을 마신 뒤에는 반드시 맑은 물로 입을 헹구십시오. 식초의 산 성분은 치아를 약하게 만들 수 있고 치아가 망가지면 씹는 기능이 떨어져 결국 소화와 콩팥 건강까지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콩팥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콩팥은 정말로 말이 없는 장기입니다. 절반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아프다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꼭 주방으로 가서 식초병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들은 이 3가지 원칙을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꼭 지켜주십시오. 콩팥은 오늘의 선택을 기억합니다.